안녕하세요. 그래서 더러파리 베네피셔리 컨트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 푸실 때 이게 과연 더러파리 베네피셔리 컨트랙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심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찾기 쉬운 것들은 라이프 인슈런스 컨트랙 있죠. 생명보험. 그래서 좀 허즈번이 보험회사하고 허즈번이 이제 보험회사하고 상대 생명보험회사하고 같이 이제 뭐 한다는 거죠. 생명보험회사 인슈런스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쉽죠. 인슈런스 하는데 자기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보험료를 낼 테니까 프로시드 보험금을 프로시드라고 그래요. 보험금을 내 와이프한테 와이프 이름을 딱 하면서 누구한테 줘라. 이런 경우들은 허즈번하고 인슈러 컴퍼니 사이의 컨트랙이지만 내용이 intent to benefit 와이프 이게 딱 드러나니까 찾기가 제일 쉬운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예를 하나 이제 들면은 홀세일러가 있고 제조업자가 있어요. 옷에 대해서 이제 이제 홀세일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옷가게를 이제 개업을 하려면요.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좋다거나 크레딧이 안 좋으면 다운페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공급하는데 지금 다운페이 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세일러 이제 도매업자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제조업자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내 친구한테 처음으로 어떤 물건을 대주면은 내가 2만 불까지는 내가 보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첫 번째 그 내용이 살펴보면 개런티 컨트랙이죠. 개런티. 보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보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럼 보증계약이니까 이게 스테이트 오브 프로드의 within the state fraud, for within the state of fraud니까는 라이딩으로 되어 있나 이런 문제를 또 지문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게 intent benefit third party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기가 쉽죠. 지금 내 친구, 지금 크레딧이나 신용은 좋지 않지만은 내가 보증을 한다 계획에 그냥 다운페이 받지 말고 그냥 처음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그냥 외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2만 불 한도 내에서 보증을 개런티를 하겠다. 그랬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그 홀세일러하고 제조업자 사이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intent to benefit 친구, third party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바로 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이구나. 그래서 이 논리를 또 이제 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친구가 이제 third party beneficiary, intent to benefit third party니까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컨트랙에 등장을 해서 이제 베스트 하는 문제가 남죠. 그 권리로 베스트 하는 이런 거죠. 물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추천서를 친구가 손을 들고 그 제조업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추천서. 그 추천서 내용은 바로 보증계약서 이런 거죠. 어떤 오퍼죠. 오퍼. 이런 걸 갖고 이제 찾아가는 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출했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베스트가 된 거죠. 어떤 의사표시, 어센트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베스트가 됐구나. 그런 거죠. 베스트가 됐다. 그리고 그 제조업자도 그 홀세일러한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컨트랙이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물건을 납품을 해줘야 돼요. 외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브리치 오브 컨트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제조업자가. 그러면 내 친구와 그 홀세일러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그것은 일종의 기프트 아니겠어요? 다른 개인적인 어떤 보상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크레디터 베니피셔리지만 그 케이스에서는 그냥 오래 사귄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한 장 써준 거구나.
그랬을 때, 이 기프트 관계다. 그랬을 때, 돈이 베니피셔리로서 그 친구는 홀세일러에 대해서 만약에 제조업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홀세일러를 상대로 어떤 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왜? 돈이 베니피셔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텐트, 베네핏, third party 이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거 개런티 컨트랙이냐 그래서 개런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개런티 플러스 이게 third party beneficiary 컨트랙이구나 이것을 딱 확인을 하고 이 논리에 따라서 또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3자가 등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게 어사인먼트, 권리를 넘겨주는 어사인먼트, 의무를 넘겨주는 델리게이션,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컨트랙상의 어떤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제3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제3자가. 그랬을 때 그 등장한 제3자가 원래의 채권자, 원래의 의무자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가 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사인먼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어사인먼.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어사인먼이라고 그러죠. 어사인먼이라고 하죠. 권리를 넘겨주는 거. 어사인먼이라는 거죠. 그 의무를 넘겨주는 것을 이제 델리게이션이다. 그러겠습니다. 델리게이션. 의무를 넘겨주는 것이 이제 델리게이션이다. 이런 용어 많이 나오죠. 네. 델리게이션이다. 의무를 넘겨주는 것이 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 인색을 하겠습니다. 인색.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배트맨이다. 네, 배트맨이라는 이 사람이, 힘센 사람이 지금은 조그만 소도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살았던 곳인데, 조금 버지니아 비치라고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지만 아주 조그매요. 버지니아 비치다. 배트맨이 이렇게 해서 컨트랙을 맺습니다. 어떤 컨트랙? 20만 불을 버지니아 비치가 내한테 줄 테니까 20만 불을 이것은 빨간색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20만 불을 빨간색 20만 불을 주겠다. 20만 불 줄 테니까 너는 뭘 대가로 우리 도시를 외계인으로부터 지켜달라. 시큐어리 서비스인 거죠. 시큐어리 서비스. 시큐어리 서비스라는 것은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 경비. 네. 시큐어리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내년 한 해, 1년 동안 우리 도시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트맨이, 이 권리, 이 20만 불을 받을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로빈 훗, 이게 의적이라고 그러죠. 도적이죠, 도적. 로빈 훗에게 이것을 넘겨준다는 거죠, 로빈 훗에게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이 받을 권리를 이렇게 넘겨준다. 20만 불을 받을 권리를 의적질을 하니까는 좋다. 너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어사인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트맨은 20만 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의무는 시큐어리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 컨트롤을 맺으면 권리 의무가 동시에 생겨요. 이 배트맨은 20만 불을 줄 의무가 있고요. 시큐어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한 것은
지금 20만 불을 받을 권리를 라빈 훗에게 이제 넘겨줬을 때 이것을 어사인먼이라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제 델리게이션도 뭐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델리게이션 뭐 똑같이요. 뭐 배트맨이다. 여기 배트맨, 배트이 있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버지니아 비치가 있어요. 버지니아 비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도 똑같이 20만 불. 여기도요. 빨간색으로 20만 불. 20만 불. 이랬다 이거. 그럼 이제 흰색으로 의무, security 이거. 네, security 서비스. 근데 요 부분을 파란색으로 그렇죠. 요 부분을 이제 이 시큐어리 요 부분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이게 또 러빈 후드한테 넘겨준다고 봐요. 러빈. 네. 러빈에게 이 흰색 이 부분을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이 부분 흰색. 이 권리 20만 원 받을 권리지만 시큐어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죠. 이 의무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이 의무, 시큐어리 서비스 의무를 넘겨주는 거, 이것을 이제 델리게이션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좀 보셔야 할 것은,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접근할 때 좀 용어에 좀 친숙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어.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우리 용어를 한번 보자고요. 어사이먼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을 때 이것을 어블리기라고 합니다. 어블리기. 이 용어를 잘 알아야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블리기를 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블리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블리거. 네. 어블리거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와의 관계는 얘는 어사이너라고 합니다. 동시에 얘는 어사이너. 네. 어사이너. 그쵸, 어사이너. 이네요, 어사이너.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어사이너.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 어사이죠? ER이 붙거나 OR이 이런 것은 이제 어떤 행위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 이런 얘기인 거죠. assign 이렇게 이렇게 권리를 적극적으로 넘겨주고 얘는 받는 사람,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사람, 그 실행을 리시브하는 사람 이런 용어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이제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본다. 그랬을 때 의무를 넘겨주니까는 여기는 의무니까는 이게 이제 오블리거가 되겠죠. 이게 오블리거. 그렇죠? 적극적으로 의무를 해야 되니까 오블리거가 배트맨 이제 오블리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오블리거로 바뀌는 거고 얘가 오블리기가 되는 거고요. 이 용어를 좀 아셔야 오블리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와 얘가의 관계는 어떤? 이게 델리게이러. 여기는 델리게이러. 네. 적극적인 행동을 하니까 델리게이러 이런 거고, 델리게이러 이런 거고, 여기는 델리게이리가 되겠죠. 이런 용어를 이게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델리게이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사인먼과 이제 델리게이션에서 처음 이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이게 어사인먼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델리게이션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사인먼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티스가 있어야 돼요. 노티스. 이 델리게이션은 노티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의무를 넘겨주는 것이 더 쉽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권리를 넘겨줄 때는 이 배트맨이든